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셈블리 디자인 워크벤치를 설명할 김정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셈블리 디자인 워크벤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저와 함께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인터넷 강의라는 그 장점을 10분 활용하셔서 계속 반복해서 보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셈블리 디자인 워크벤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른 강좌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어셈블리 디자인 워크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어셈블리를 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에서 이제 그 어셈블리 워크벤치를 제가 실행시켜 놓았는데요. 어셈블리 워크벤치는 스타트의 메카니컬 디자인의 두 번째 어셈블리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퀵스타트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어셈블리 워크벤치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기존의 그 파트 디자인과 그다음에 서페이스 디자인 때와의 그 구성이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파트 디자인을 가볼까요? 파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펙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컴퍼스가 있었고 그리고 중심에 설정을 해 놓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제 엑시스가 돼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이렇게 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셈블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구성은 비슷한데 이제 앞에 중심축이 없죠. 중심축이 없는데 그 파트 디자인과 어셈블리 디자인의 가장 큰 차이는, 어셈블리 디자인은 파트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작업을 한다는 그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상의 절대적인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내가 임의의 지점에 기준을 두어야 할 때는 어떤 기준이 되는 대상을 선정을 하여서 그 선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다른 물체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앞으로 어셈블리 디자인 워크벤치를 사용을 하기에 앞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할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이 툴스의 옵션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옵션 창이 뜰 텐데요.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수업에서 혹은 따로 사용하시는 부분에서 설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 어셈블리 디자인에 대해서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디자인은 이제 메커니컬 디자인 트리에 있는 어셈블리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셈블리 디자인을 할 때 그 설정해줘야 할 항목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한번 알아보자면, 먼저 제너럴 탭에 업데이트를 확인을 해 보실게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파트 디자인 같은 경우나 이 다른 워크벤치 같은 경우는 이 업데이트가 아마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형상이 변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어셈블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로 체크를 해 주셔야지 작업하는데 훨씬 더 수월한 것을 수월하게 됩니다. 파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내가 모델링한 대상이 바로바로 그 업데이트가 돼야지만 수정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 어셈블리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상호간에 그 구속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이루기 때문에 그 이전과 그 후에 구속을 줬을 때와 구속을 주고 업데이트 된 후의 모습과 그 이전의 모습을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뉴얼로 업데이트를 해 놔야지만 이렇게 그 이전과 그 이후, 업데이트 이전과 업데이트 이후에 변경된 모습을 확인하기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돼버리면은 그 이전의 상태를 내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매뉴얼로 설정을 해 놓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매뉴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픽스 투게더로 정의한 컴포넌트들을 같이 이동하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단에 있는 이 설정을 항상 always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임시로 서로 컴포넌트들을 구속을 시키는 픽스 투게더를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픽스 투게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묶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것을 always에 해놓지 않으면 대상들이 함께 묶어놨다고 생각했던 대상들이 전부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픽스 투게더로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탭인 constraint를 한번 보겠습니다. constraint 탭에는 이제 첫 번째 paste component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번째 항목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나중에 컴포넌트들을 복사하고 붙여넣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물건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기계 결합 요소 중에 나사와 볼트와 너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모델을 계속해서 사용을 한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된 경우에는 매번 파일을 불러오기에는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대상을 불러온 대상을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구속들을 함께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함께 붙여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컴포넌트들만 가지고 올 것이냐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이제 해주게 되는데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번째 옵션으로 해주지 않게 되면은 복사해서 붙여 넣을 때 구속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에 적용시켰던 구속들이 함께 복사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다시 구속을 매겨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always with the assembly constraints를 체크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혹시 작업이 불편하신 분들은 without the assembly constraint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카피를 할 때만 가지고 오겠다, 아니면은 컷을 할 때만 가지고 오겠다, 요 설정에 대해서 원하시는 작업 스타일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강좌에서는 이 네 번째 always with the assembly constraint로 그 지정을 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OK를 누르시면은 이제 설정이 저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칠 거고요. 앞으로 오늘 설정한 이 이 설정으로 계속해서 앞으로의 강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하신 제가 설명했던 게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다른 교재를 찾아보시거나 해서 함께 사용을 해 주시면은 훨씬 더 학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